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장철학 제26강 장자철학 5번째입니다. 페이지로는 155쪽 장자 3부분인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제25강 부분이 이 클래스에 아직 올려지지 않았으니까 거기는 우선은 인터넷 유튜브 보시면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이렇게 쳐서 들어가 보면 나올 겁니다. 우선 유튜브를 통해서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장자가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에서 장자라는 책을 중심으로 설명할 겁니다. 이 동양철학은 서양철학에서 말하는 어떤 진리관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나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진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진리가 어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주장을 했는가, 그 사람의 이론과 그 사람의 삶, 실천하는 것이 어떻게 일관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중시합니다.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동양철학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개인이 아무리 훌륭한 철학적 이론을 얘기하더라도 그의 삶이 엉망이면 그 사람의 이론은 별 가치가 없어요. 근데 서양 철학은 그냥 진리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들이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탐구할 수 있는가 그걸 논의하는 학문이니까 그 사람의 삶과는 상관없이 그 진리 추구에 대한 어떤 이론, 그것은 절대화해서 긍정하기도 하고 그러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인물이 그거예요. 현대 실존 철학에서 유명한 하이데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이데거는 실제적으로 나치 히틀러에 협조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동양 철학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학자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지식인이 그렇게 곡학화시하는 인간들은 동양 철학에서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이론을 만들었더라도. 그래서 여기 장자도 마찬가지예요. 장자가 얘기하는 것과 그 사람 실제 살았던 삶의 어떤 모습인가, 그것이 일치되는가 일치되지 않는가, 그거 중요합니다. 지금 현대는 특히 오늘날 대학에서 인문학 하는 사람들한테는 특히 더 이게 요구됩니다. 물론 모든 분야의 학자들이 마찬가지지만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온 삶을 통해서 자기 철학을 표현해내야 돼요. 그걸 제일 잘한 거는 그래도 유학자들입니다. 유학자들은 그걸 매우 강조하고 그걸 실제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그 중에 보면은 수준 이하의 학자들, 학문과 삶이 괴리된 인물들이 많기도 하지만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장자 보시면 앞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장자라는 인물이 그 당시 때 매우 뛰어난 학자, 지식인, 사대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평생 이렇게 가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대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지식을 통해서 출세할 수 있는 길들이 좀 더 자유롭게 열려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장된 표현으로 써진 글들 보면 어떤 마을에서 어떤 한 사람이 학문을 해서 크게 별 볼 일 없던 사람인데 출세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일을 팽개치고 공부를 했다. 그런 글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신분에 구속받지 않고서 자신의 지식을 통해서 사회에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자도 물론 이제 앞에 송나라의 장공의 몰락한 귀족 집안의 후손이다 했지만 자신이 원하면 사회적으로 좀 더 출세해서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길들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 은사의 길, 은둔해버린 삶을 왜 살았는가? 그래서 전번에도 잠깐 얘기했죠. 시대적 운명이라는 거. 시명이라고 하는데 이 순자에도 이런 글 나오거든요. 근데 시대적 운명이라는 것은 때를 만나냐 만나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역사 안에 보면 정말로 굉장히 뛰어난 천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요즘은 개나고동이나 천재라고 그러는데 역사 안에 보면 아주 굉장히 뛰어난 천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밀려나게 되고 그래서 삶을 비참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장자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돼 있죠? 안동림 선생이 번역해 놓은 그 장자 번역글인데 그 앞에 글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양반 성격이 너무 괴팍하다라는 거예요. 장자가. 왜냐하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다 있어요. 이 세계를 불교는 사바세계라고 그러잖아요.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세계다 그러는데 그러나 지나치게 깨끗한 것을 추구한다라는 것, 그거는 매우 위태롭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래요. 그래서 장자 같은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깨끗한 걸 추구하는 것. 그래서 어쨌든 이 양반이 젊었을 때는 칠원의 관리, 오칠나무 동산이잖아요. 말단 공무원에 해당되겠죠. 요즘식으로 하면. 그러다가 이제 때려치웠어요. 뭔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 부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어른들이잖아요. 20 넘은 어른들인데, 세상에 만만치 않다라는 것도 알 거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학생일 때하고 다른 것이 사회 나가서 직접 현장에서 삶을 꾸려나가게 되면 온갖 비리, 정말 상상도 못했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현실에선 벌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봤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글도 있는 것처럼 장자 철학에 내주되어 있는 그 심적 갈등과 모순은 그 시대적 상황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그래요. 그 시대적 한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은 옳다라고 하는 것들도 50년, 100년 세월이 흘러가고 나면 옛 이야기 될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들이 우습게 들릴 겁니다. 그거는 이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모든 것들이 시대에 따라 흘러가면서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러면서도 관통되는 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 156쪽 중간에 보면 가난한 모습하고 가난한 것이 무슨 뜻인가 전번에도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지식인들이라는 거. 지식인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제 공부하는 건 당연히 기본인데 미래는 어떤 그 희망을 이렇게 나타내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논에도 보면 그거 있잖아요.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무별들이 돌아간다. 그런 글 나오죠. 그와 같이 북극성과 같은 희망을 보여주는 게 지식인이에요. 그러나 그 희망이라고 하는 어떤 꿈, 이상이라는 거, 이게 이상인데, 불행하게도 이상이라는 거는 인간 역사에서 실현 안 돼요. 근데 그것이 무의미한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식인이 하는 일들은 현실에 대한 비판도 되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계의 어떤 이상을 계속 제시하는 것이 지식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이상에 대한 거, 어떤 인간의 삶이 어떻게 돼야 하는가 그런 데에 대한 이상 꿈이 없는 사람은 지식인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배웠더라도. 그래서 여기 보이는 그 장자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저는 가난한 것에 지친 게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자기의 뜻, 이상 그런 것들은 버리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것을 버렸을 때 이제 곡하가세하는 인간들이 나오죠. 그 당대에는 뭐예요? 편하게 살 거예요. 장자가 이렇게 비록 일생을 살아간 모습 보면 참 구질구질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래도 자기 삶을 하나의 길로 이끌어 갔다라는 거, 그거는 대단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여기 해왕, 위나라 해왕하고 대화에서 보이는 건 뭐예요? 위나라 해왕은 장자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장자가 입고 온 그 꾀죄죄한 모습만 보고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지쳐버렸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장자는 그것은 뭐야? 내가 이렇게 꾀죄죄한 모습으로 온 거는 내가 가난하니까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 뿐이다. 그러나 나의 마음에 있는 내가 꿈꾸고 있는 포부, 이상, 희망은 버리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지친 게 아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둘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위나라 해왕은 장자라는 인물의 모습을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권력을 쥐고 있는 군주와 한 시대의 어떤 세계사적인 희망을 갖고 이상을 품고 있는 이 지식인과의 만남은 끝나버립니다.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군주로부터 임용되지 못하고 쓰이지 못하면 지식인은 다 흩어져 버려요. 그 시대에 살다가. 대표적인 게 공자잖아요. 공자 같은 사람도 그 시대에 별 볼 일 없다가 살다가 죽었거든요. 그래도 공자는 다행히 그 제자들이 이어지면서 자신의 포부가 이제 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질 수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물론 왜곡되고 그런 거 많죠. 그래서 여기 글은 장자는 난세에 태어나 살아가만 지식인의 참된 모습이고 혹은 마음은 그 뜻을 펼칠 수 없는 시대를 만나 운명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랄까, 개인이 어찌해 볼 수가 없어요. 역사의 흐름이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라는 큰 흐름을 이렇게 바꿔나간다는 거, 때때로 뛰어난 인물들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을 틀어보려고 노력들은 해요. 근데 대부분 끝납니다. 바꾸지 못해요. 역사는 나름대로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변화가 발생할 때 새로운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지 어느 개인이 바꾸지는 못해요. 물론 이제 역사의 방향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해서 그것이 쌓여서 역사를 이렇게 뒤집고 바꾸는 경우는 있죠. 그것이 희망이긴 해요, 사람에게. 근데 인간이라는 것은 항상 피에로 케이고로 말있죠.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듯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갈등을 해요. 이것과 저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런 판단들 이렇게 하는가. 근데 그러다 보면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그래서 때로는 뭐예요? 세상에 저주도 하고. 이게 옛날 우리나라 40년대 50년대 이렇게 쭉 살아왔던 그 땅 시대 지식인들 중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술주정뱅이 돼가지고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식인들 중에. 일부는 뭐 북으로 넘어가고 엉터리같이 살다 죽기도 하고. 이게 때로는 그냥 무식한 게 좋긴 해요. 마음은 편합니다. 무식하면. 세상에 대한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다 죽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뒤에 봐보세요. 157쪽에 보시면 그 가마와한테 장자가 집이 가난하니까 쌀 빌리러 간 거예요. 쌀 꼬러 다녀요. 그랬더니 가마오가 이렇게 비꼬는 말을 쭉 해놨습니다. 지금 돈 없는 게 세금 걷어갖고 나중에 세금 걷어서 돈 좀 마련되면 그때 빌려줄게요. 그래요. 그랬더니 여기 장자 말이 재밌죠? 지금 내가 굶게 생겼는데 나보고 지금 기다리라고 하냐고, 이런 비아냥거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스스로 이런 모습, 물론 이건 우언이에요, 다. 근데 이 우언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을 읽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젊어서 공부하고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오고 박사까지 하고 그러는데 집에서 집안이 가난 속에서 자식들이 배 골고 있으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해요? 손가락질 할 겁니다. 남의 나라까지 가서 박사까지 했던 사람이 가족들 먹이도 해결하지 못하고 저렇게 비리비리하고 산다고 비하할 거예요. 이 모습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가 해야 할 역할인데 전혀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자기 그러게 뒤에 하면은 나는 결국 뭐야 말라 죽은 붕어가 될 거다. 건어물가게 있을 거다. 그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해. 여기 다 그 아래에 글 써놓은 것처럼 장자는 가난과 조롱 속에서 평생을 살았다. 이 가난의 고통, 흔히 뭡니까? 우리가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받은 교육들은 그래요.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정직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근데 그러기에 평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아래 글에 그렇게 써놨죠. 맑고 깨끗한 정신 이렇게 해놨는데, 위나라 사람들이 상공으로 초빙하려고 했다는데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여기 사기에도 이걸 인용해 놨잖아요. 진흙 속에서 꼬리를 흔들며 편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요. 그대들은 돌아가시오. 나는 진흙 속에 꼬리를 흔들며 살겠소.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과연 장자의 본래 뜻인가 하는 거예요. 지식인은 항상 뭐예요? 유학자들은 뭐라고 씁니까? 우한의식이라고 쓴다고요. 주역에 나와요. 이 글을 쓴 사람은 어떤 우한이 있었는가 그러게 됐는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서 비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 건가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는 것이 지식인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요. 그 현실 권력이 따로 있고 문재인 정부 엉터리죠? 근데 대충 그런 엉터리들이 계속 대통령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 구조와 지식인이 갖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이상을 표현하는 것. 대체적으로 요즘식으로 하면 대학의 교수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미 대학 교수들도 다 썩었어요. 이것들도 그냥 직업에 불과합니다. 돈 몇 푼 더 받아먹고 하는 것이 대학 교수예요. 이미 지식인이 아니 한국 사회에서 교수라는 거를. 정치판 끼웃거리기나 하고 이상한 짓거리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이 모양이죠. 근데 장자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정직하게 산 것 같아요. 맑고 깨끗한 정신을 했는데, 저기 158쪽에 보면 조상에 대한 얘기 있죠. 조상이 사신으로 가서 큰 이익을 벌었다 이런 얘기들. 이완희 같은 사람도 당대에는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후손들도 지금 그렇고. 그래서 여기 근데 장자에 보면은 여기 글 보세요. 나라를 훔친 도둑들이 많죠.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하루하루 지금 살아가기도 힘들잖아요. 그 시대에도 이랬습니다. 제나라 정권, 전성자가 제나라 왕 죽이고 뺏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강제 나라가 전제 나라로 바뀌었는데, 나라를 빼앗을 때 거기에 달라붙은 지식인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뭐예요? 박정희가 권력 잡았을 때도 5.16은 혁명이라고 글 쓴 책이 있어요. 민족의 햇불인가 될 겁니다. 옛날에 집에 있었는데 지금 어디로 가서 못 찾겠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친구, 죽고 난 뒤에 말할 상대가 없음 이렇게 돼 있죠. 159쪽에 보면. 장자는 시골에 사는 이제 별 볼 일 없는 선비예요. 촌놈이에요, 촌놈. 그래서 그 장자에 나온 글 중에 보면 장자가 친구로 알고 있던 사람은 유일하게 해시입니다. 유명한 분은. 근데 이제 해시가 죽고 났을 때 이 참 비극적인 거예요. 장자가 어느 장례에 참석했다가 해자의 무덤을 지나게 되었다. 이때 장자는 종자를 돌아다보고서 말했다. 지금 나에게는 해자가 죽은 뒤로는 상대하여 말할 사람이 없구나. 이 친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친구라는 것이 뭐예요? 그냥 같이 술 마시고 즐겁게 놀고 이렇게 하는 게 친구 아니에요. 나이 먹으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어떤 큰 뜻을 품고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불교에서는 그걸 도반이라고 하고, 유학에서는 붕우라고 그러잖아요. 함께 한 길을 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친구는 한두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한 명이나 있으면 다행이고. 그래서
그런 말 하죠. 친구 셋을 얻으면 인생 성공했다라는 말이 왜 그럴까 하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친구를 만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해시가 죽고 난 뒤에 장자가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도 지금 이제 친구들 이래 보면 이제 그래요. 수준이 안 맞아요. 같은 대학을 나온 동기들이지만 지적으로 보면 아주 수준 이하들이라 대화도 안 됩니다. 기껏 술 처먹고 노는 거 그런 얘기밖에 안 통해요. 그런 건 친구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그 장자가 이런 글을 보면 뭘 느낄 수 있냐면 장자가 정말 외로운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평생을 그 마음에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맞지도 않은 것들하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런 친구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자가 평생 교류한 사람들은 해시를 빼고 나면 대부분 은사, 이름도 없이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장자 글에 보시면 다 알 텐데 일반 백성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류하고 살다 죽었어요. 그래서 별 볼 일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예, 대충 오늘은 159쪽에 이제 그 교우 관계까지 이렇게 보고요. 다음은 이어서 그 아랫부분, 그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